신장은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몸이 조금 붓고 피곤해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점점 더 조절되지 않기 쉬워지고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뼈는 약해지고 빈혈이 생겨날 기운이 없을 수 있으며 혈액 속 칼륨 균형까지 무너지면 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태가 더 심해지면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무거운 선택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더 두려운 점은 신장이 간처럼 혹은 위처럼 비교적 분명한 통증으로 빨리 신호를 보내는 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오랜 시간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가 어느 날 검사 결과를 통해서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하는 장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는 신장을 가장 은밀하게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사 습관입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간편식, 그리고 몸에 좋을 거라고 믿고 무심코 먹는 익숙한 음식들. 이런 선택이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씩 반복되면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밥상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덜 지치게 하고 염증과 대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여는 첫 번째 습관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 식탁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계란 자체보다도 어떻게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익숙한 아침 계란을 신장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신장을 살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보면 가장 먼저 완전식품, 건강식,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십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란은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이고 나트륨과 칼륨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에서도 완전히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도 계란을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신장 질환이 있어도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계란에는 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 상태에 따라 섭취량과 먹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계란 자체만 보고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계란 한 알만이 아니라 그 계란이 올라간 아침 식탁 전체입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려면 단백질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인, 칼륨, 그리고 식품이 얼마나 가공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은 신장 건강을 위해 저염식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단백질 또한 신장 상태에 따라 너무 많아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투석 전 만성 콩팥병 환자는 단백질을 과하게 먹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하지만 투석 중인 경우에는 오히려 단백질 필요량이 더 커질 수 있어 개인별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한 실수는 아침에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을 소시지, 햄, 라면, 짠 치즈, 진한 소스와 함께 먹는 방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이 높고 가공식품인 경우 인 첨가물까지 들어있는 일이 많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식사가 혈압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고 몸 안의 부담을 서서히 키울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이런 조합이 더 무섭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란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계란을 무엇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신장을 지치는 아침과 신장을 덜 힘들게 하는 아침을 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아침에 계란을 먹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계란이 누구와 함께 식탁에 올라오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신장에 부담이 되는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훨씬 덜 무리가 가는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단순히 단백질만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인, 가공 정도, 그리고 전체 식사의 균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알드그는 만성 콩팥병이 있는 성인에게 나트륨, 인, 칼륨이 높은 식품을 주의하고 식품 선택 전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계란과 소시지, 햄, 베이컨, 각종 냉육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쉽게 떠올리는 조합이기도 하지요. 계란 프라이 하나에 소시지 몇 조각, 혹은 햄을 곁들이면 든든해 보이고 맛도 강해서 만족감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가공육은 대체로 나트륨이 매우 높고 제품에 따라 인산염 계열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드티크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포장식품과 가공식품 속 나트륨과 인을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식품 첨가물로 들어간 인을 피하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식사를 반복하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서서히 커질 수 있습니다.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올라간 짠 가공육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계란과 라면, 즉석 수프, 포장죽, 냉동 간편식 같은 즉석 식품입니다. 바쁜 아침에 가장 간편한 선택이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식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국물이나 양념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제품에 따라 인 첨가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드그는 건강한 식사를 위해 포장식품의 영양표를 확인하고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며 가능한 한덜 가공된 식품을 고르라고 권합니다. 신장은 몸속의 물과 소금, 여러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는 장기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높은 식사를 자주 하면 혈압과 부종, 전반적인 신장 부담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 계란에 라면이나 즉석국을 곁들이는 습관은 간단해서 좋은 한 끼가 아니라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계란에 짠 소스를 듬뿍 넣고 짠 치즈를 올리고 기름에 푹 튀기듯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자체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케첩이나 마요네즈, 시판 소스, 짠 치즈, 버터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더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비교적 단순했던 아침 식사가 순식간에 짠맛이 강하고 포화지방이 많고 가공도가 높은 식사로 바뀌게 됩니다. 마요 클리닉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중 하나로 버터 같은 포화지방보다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지방을 선택하고 초가공 식품 섭취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 마이오의 식이 가이드는 가공육, 트랜스지방, 과도한 첨가당이 염증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을 더 자극적이고 무거운 음식으로 만드는 방식보다 담백하게 조리하고 좋은 기름을 소량 사용하는 방향이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면 아침 계란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망치는 조합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시지와 햄, 라면과 즉석국, 짠 소스와 치즈와 과한 기름. 이런 것들이 계란의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더 무거운 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할 것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계란을 무엇과 함께 먹어야 신장에 덜 부담이 되는가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부분, 즉 아침 계란을 훨씬 더 현명하게 바꾸는 좋은 조합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조합을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계란과 빨간 파프리카, 그리고 올리브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조합이지만 아침 식사를 신장에 덜 부담스럽게 바꾸는데 꽤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은 원래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도 계란을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으로 설명하며 나트륨과 칼륨은 낮지만 인이 들어있으므로 신장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에 빨간 파프리카를 더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어메리컨 키드니 펀드의 키드니 키처는 빨간 파프리카를 신장 건강을 돕는 식재료로 소개하면서 칼륨이 매우 낮고 비타민 A, C, B6, 식이섬유, 그리고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극적인 반찬이나 짠 국물 없이도 식탁의 색감과 식감을 더할 수 있고 신장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칼륨 부담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부칠 때 버터나 동물성 기름을 넉넉히 쓰거나 마지막에 짠 소스를 듬뿍 넣어 맛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은 건강한 오일과 지방, 특히 불포화 지방이 심장 건강에 좋고 신장 친화적인 식단에도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올리브유는 단일불 포화지방이 풍부하고 1큰술 기준으로 나트륨과 칼륨, 인이 거의 없는 편이라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비교적 좋은 기름 선택으로 소개됩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1개에서 2개 정도의 잘게 썬 빨간 파프리카를 넣고 올리브유는 팬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사용하면 됩니다. 센 불에 바삭하게 태우듯 굽기보다 중약불에서 부드럽게 익히고 소금이나 진한 시판 소스는 되도록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아침 계란이 소시지와 햄, 짠 소스에 기대는 식사가 아니라 보다 담백하고 균형 잡힌 한 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을 위한 아침은 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익숙한 계란을 무엇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계란 흰자와 마늘, 그리고 콜리플라워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조합이 계란을 더 가볍고 균형 있게 먹는 방법이었다면 이번 조합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을 조금 더 의식하면서도 맛과 포만감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은 계란 흰자를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오믈렛이나 계란 요리를 즐길 때 좋은 선택지로 소개하며 저칼륨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에서는 단백질 총량을 개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계란보다 흰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에 마늘을 더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소금을 줄이면 맛이 없다는 점인데 마늘은 이 약점을 보완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은 나트륨을 줄이는 식단에서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해 풍미를 더하라고 권하고 있고 마늘 역시 신장 친화적인 식재료 목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마늘을 잘 활용하면 짠 소스나 소금에 덜 의존하면서도 음식 맛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서 나트륨 조절은 혈압과 체의 균형 관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의미가 커집니다. 그리고 콜리플라워는 이 조합을 훨씬 완성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은 콜리플라워를 비타민C, 엽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소개하며 몸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라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식이섬유와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아침 식사에 넣었을 때 포만감이 좋아지고 계란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안정감 있는 한 끼가 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흰자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노른자를 조금 섞고 다진 마늘과 잘게 썬 콜리플라워를 넣어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볶아내면 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짠 햄이나 소스 없이 맛을 살리면서 더 담백하고 신장을 덜 지치게 하는 아침 식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앞서 소개한 두 가지보다 가볍고 건강한 아침 식사입니다.
계란, 베리류, 그리고 가른 아마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는 싱겁고 맛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짜거나 가공된 식품을 피하면서 가볍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합은 염증을 줄이고 싶거나 아침에 달고 자극적인 빵이나 가공식품 대신 든든한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아침 식사 조합의 주재료는 계란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에 따르면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나트륨과 칼륨 함량은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장 질환 정도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란은 아침 식사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즉, 이 조합에서 계란은 영양 균형을 잡아주어 아침 식사가 너무 달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도록 해줍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추가하면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신장재단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비타민C와 K가 풍부하고 칼륨 함량은 낮아 반 컵, 약 120ml에 150mg 미만입니다. 또한 나트륨과 인 함량이 낮아 신장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여겨집니다. 간단히 말해, 베리는 단순히 단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짭짤한 토핑이나 가공잼보다 은은하고 지방 함량도 낮은 방식으로 아침 식사에 색감과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합의 핵심은 아마씨 가루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은 아마씨와 치아씨에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계란에 아마씨를 조금 넣으면 단백질만 가득한 아침 식사가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 만점 식사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에 단 빵, 시리얼, 가공 요구르트, 설탕이 든 음료를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식습관을 개선하고 인공적이고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첨가당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가공을 최소화하고 섬유질, 항산화제,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은 염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계란, 베리류, 그리고 소량의 아마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아침 식사일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를 더 가볍고 자극적이지 않으며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복잡한 영양소를 추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사 습관을 현명하게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무엇을 먹느냐만 신경 써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먹는 습관, 마시는 습관, 자는 습관, 그리고 몸을 쓰는 방식까지 함께 관리해야 신장에 가는 부담을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트케는 만성 콩팥병을 관리할 때 식사뿐 아니라 혈압, 혈당, 수면, 운동, 체중, 흡연 같은 생활 전반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신장은 하루 이틀 잘 챙긴다고 금방 좋아지는 장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방향이 쌓여서 결과를 만드는 장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먼저 먹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식사보다 매일 반복되는 과한 부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국물 위주의 식사, 반찬이 지나치게 강한 식단은 나트륨 부담을 높여 혈압과 부종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에드드큐와 앵크F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식품의 나트륨, 인, 칼륨, 단백질 양을 개인 상태에 맞게 살피라고 권하고 특히 포장식품이나 가공식품은 나트륨과 인 첨가물이 많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무엇이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특정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싱겁게 먹고 덜 가공된 재료를 고르고 식사량을 한꺼번에 몰아 먹지 않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또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식품이라도 내 신장 상태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행하는 건강식이나 민간요법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본인의 검사 수치와 단계에 맞춰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마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신장 상태, 부종 여부, 소변량, 심장 상태, 투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수분이 몸을 더 붓게 하고 혈압과 호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 중이거나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분들은 수분 조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증을 해소한다고 해서 탄산음료, 당이 많은 음료, 가공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레드크와 앵커프는 신장 질환이 있을 때 물도 많이보다 적절하게가 중요하며 음료 선택 역시 개인 상태에 맞춰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물은 무조건 많이라는 단순한 생각보다 의사나 영양사가 정해준 범위 안에서 마시는 습관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잠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레드크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면은 전반적인 몸 상태뿐 아니라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과 여러 불편감 때문에 잠의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야식, 과한 카페인, 과음, 잠들기 직전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잠자기 전에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고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이 계속 잘 오지 않는데도 참고 버티기만 하기보다 신장 문제와 연결된 증상인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고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무리하지 않는 활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신장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NKF는 신장 질환의 모든 단계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레드크도 하루 30분 정도의 신체 활동이 신장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물론 심하게 무리하는 운동이나 탈수를 부르는 운동은 조심해야 하지만 가벼운 걷기, 천천히 하는 체조,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의 움직임은 혈압, 체중, 스트레스,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신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신장 건강은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 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 중에는 피로 회복, 관절 통증, 면역력, 부종 개선을 위해 각종 진통제나 건강식품, 한약, 보조제를 스스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트크는 일부 일반 의약품과 보충제가 신장에 해로울 수 있으며 의료진이 권하지 않은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진통제나 여러 약을 장기간 임의로 복용하는 습관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새 제품을 시작하기보다 반드시 의료진에게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생활은 특별한 비법 하나가 아니라 짜지 않게 먹고 수분을 내 몸에 맞게 조절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가볍게 움직이고 약과 보조제를 함부로 더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기본이 쌓여야 식단의 효과도 제대로 살아납니다. 신장을 지키는 아침은 결코 거창한 보양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익숙하게 먹는 계란 한 알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을 덜 지치게 하는 한 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짠 음식과 가공식품,
강한 소스에 기대던 식탁에서 조금만 방향을 바꿔 채소를 더하고 좋은 지방을 선택하고 덜 가공된 재료로 담백하게 먹는 것. 바로 그 작은 선택이 염증 부담을 줄이고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며 신장이 버텨야 하는 무게를 서서히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날 한 번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아침을 어떻게 바꾸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더 현명하게 먹는 것, 그 변화가 쌓이면 신장은 분명히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식탁부터 신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